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2021년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많이 덥습니다. 이번 영상은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치료극 그리고 의료수가라는 제목으로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임상 현장에서 목격했던 어느 음악치료 진행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진행자는 병원 직원이었고 능숙하게 다루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 진행자는 음악치료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자는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음악치료를 진행했는데, 하나는 노래 부르기, 다른 하나는 노래 감상이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진행할 경우 자신이 준비한 노래 한 곡, 그리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노래 한 곡, 이렇게 노래 두 곡을 정해서 함께 노래 부르고 노래에 대한 추억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노래 감상을 진행할 경우 자신이 준비한 노래와 환자들이 신청한 노래를 준비해서 함께 노래 듣고 노래에 대한 추억이나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노래와 관련된 추억이나 생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음악치료는 환자들에게 인기 많은 병동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음악치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노래 부르기와 노래 감상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지경주식 마술가게를 통해 어느 환자가 예전에 경험했었고 심리극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마술가게 기법이었음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환자가 경험했던 심리극은 마술가게 기법만으로 진행되었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마음 교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지경주식 마술가게처럼 자신이 주고받을 마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주고받을 마음들을 충분히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경주식 마술가게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심리극에 처음 참석한 나이 지긋한 그 환자는 지경주식 심리극을 통해 마술가게만이 심리극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극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말했고, 이후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최근 경험한 병원 심리치료극 관련 일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병원에서 심리치료극을 진행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어느 직원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지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이메일을 통해 저에게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통화하면서 그 직원은 심리극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심리극 진행에 대한 저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이 어떤 식으로 심리치료극 시간을 진행해 왔는지 경청한 뒤 선생님께서 심리치료극 시간에 진행해온 내용은 문학치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환자들의 속마음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극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방식도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이라 생각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심리극의 요소를 통해 선생님께서 심리극 시간에 진행한 것은 심리극의 요소들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자신을 진행자로, 장문을 발표하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주인공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을 관객으로, 주인공이 발표하는 현장을 무대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직원은 심리극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최소 4가지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극적인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보자 그 직원은 주인공의 발표가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고, 자신은 연극도 심리극도 문외한이지만 지경주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안전한 심리극에 가깝게 심리치료극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심리극 기법, 사이코드라마 곡선, 행위 갈망, 잉여 현실, 행위 충족을 설명하면서 연극과 심리극의 문외한이고 서툴더라도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 진행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혼자 떠맡게 되었고, 외롭게 심리극을 공부해왔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도 참고해 가면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치료극을 진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환자들도 심리극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지경주 선생님처럼 진행하지 않아도 자신은 심리치료극을 잘 진행해왔고 수익을 내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통화 덕분에 저는 우리나라 심리극의 또 다른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리고 저의 이 영상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소개한 몇 가지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심리극의 요소와 관련해서 저는 2가지 영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심리극의 요소와 안전하지 못한 심리극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심리극의 요소에 대해 설명했고, 제가 직접 심리극의 인적 요소에 해당되는 주인공, 보조자, 관객, 진행자로서 경험했던 안전하지 못한 심리극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2번째 영상은 심리극의 인적 요소와 육하 원칙을 적용해본 지경주식 심리극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심리극의 인적 요소에 대해 설명했고, 육하 원칙을 적용하여 지경주식 심리극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잘 참고한다면 나만의 심리극을 설명하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이코드라마 커브와 관련해서 저는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 그리고 사이코드라마 커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사이코드라마 커브가 적용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사이코드라마 커브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위갈망과 관련해서 저는 심리극의 행위갈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위갈망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극 전문가 존 놀테의 저서를 참고했습니다. 저는 심리극이 주인공의 행위갈망 해소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간접적인 행위갈망 해소에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행위갈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심리극은 주인공 중심의 심리극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잉여현실 그리고 행위 충족과 관련해서 저는 2가지 영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영화 시네도키 뉴욕 그리고 잉여현실과 행위 완성입니다. 영화 시네도키 뉴욕은 난해한 영화로 알려졌습니다만 심리극의 잉여현실과 행위 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기에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2번째 영상은 잉여현실, 행위 충족,
이야기 조작, 싱거운 심리극입니다. 제가 진행한 심리극 사례를 통해 잉여현실과 행위충족을 설명했기 때문에 잉여현실과 행위충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느 병원 직원에게 들은 문학치료에 가까운 독특한 심리극,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구분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약 타임머신을 탄다면? 문학치료에 가까운 심리극 시간. 대체로 진행자가 준비한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에 맞춰 장문한다. 장문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소감을 나눈다. 내가 만약 타임머신을 탄다면?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 시간. 대체로 주인공 혹은 관객이 주제를 제시한다. 이 주제를 반영할지 의견 나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토대로 극화 작업을 한다. 참가자들의 도움을 받아 심리극 기법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극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소감을 나눈다. 저는 심리극의 5가지 요소가 충족된 상태에서 사이코 드라마 커브를 반영한 극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심리극 기법들이 활용된다면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치료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더 의견을 추가한다면 저는 특정 기법이나 특정 도구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할 경우 심리극과는 거리가 먼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독특한 연극 혹은 심리극 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에듀윌 시사상식에 나온 의료 수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 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치료원가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의료 수가 결정과 인상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 지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의료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 부담과도 관련되는 만큼 각 단체 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된다. 병원 심리극은 심리치료극이라고 부릅니다. 의료 수가에 그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치료극 의료 수가는 현재 많이 상승했습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 치료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꽤 많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병원 중심의 심리극을 경험해온 심리극 생존자로서 심리치료극의 의료 수가 상승이 병원 심리극 보급을 보다 촉진시키고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심리극이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치료극 그리고 의료 수가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